자, 지금 1번에서는 흐름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를 찾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줍니다. 자, 여기서 주제가 뭐지? 여기 보고 있으면 지금 suppose라는 단어가 있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 때 쓰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있는 얘들이 뭐지? 이게 주제라, 이게.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주제에서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자, 역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를 줘? 지금 선생님 굉장히 빨리 해석합니다. 왜? 이건 의미가 없어. 항상 마침표나 쉼표 쪽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자, 자유를 주지만, 그럼 이 벗이 온 이유가 뭘까? 이 자유와 관계가 있다. 자유를 주지만 대부분의 이 자유가 그렇게 멀리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요 내용 한번 봐봐. 자, 분명히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게 주제고, 이 벗의 역할은 프리덤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예를 들 거라. 여기서 첫 번째가 옷을 입지 못하는 거야. 봐라, 멀리 가지 못한다. 이 말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자, 옷을 입지 못합니다. 또 정장이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고소한다. 요까지가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고소한다. 이 말은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야. 이 얘기를. 이해됐지? 그러다가 however야. 하지만 그럼 요 however는 이 but하고 똑같은 역할이야.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자, 요까지 잘랐을 때 cave into 하면 굴복을 하다야. 받아들이는 거지. norms란 말은 규범을 받아들여. 자, 그 규범을 얘기하는 이 norms라는 표현을 받는 게 어디냐면, 자,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discourage는 못하고로 막다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지? 그럼 우리들이 사회적인 규범을 채우지 못하게 하다, 이 규범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규범에 대해서 채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규범에 굴복한다는 말은 규범을 따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3번을 빼자. 3번을 빼면은 2번하고 4번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 거의 우리 대부분이 이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이 뭐지? 규칙적인 지침이 되잖아, 그지? 그럼 규범이라는 이 단어하고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서로 어때? 이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붙여라. 그럼 지금 이 3번을 빼면 2번과 4번은 이 단어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4번하고 5번하고도 연결되는 단어가 와야 돼. 근데 우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이때 few는 부정이잖아. 자,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제약, 자, restriction이라는 표현이 원래 제약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는 거잖아. 그럼 마음껏 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게 곧 뭐지? 바로 가이드라인, 지침이야. 이 such라는 단어는 무조건 앞에 걸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러면 4번하고 5번도 어떻게 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라, 스님이 단어를 연결했어. freedom이, 이 freedom이 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정에 우리가 옷을 안 입겠다라는 결정은 무조건 따르려고 해. 하지만 그럼 이 but이 주제인데 이걸 설명하는 게, 이걸 설명한 게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러면 요거 설명하는 게 이제 요거란 말이야, 요렇게. 그지?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흐름을. 그러면 규범에 굴복한다. 이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하고 똑같잖아. 또 이 규범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지침이라고 따라갔고, 지침이라는 단어를 이와 같은 제약이라는 말로 따라간 거나. 그지? 그래서 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까지, 첫 문장이 마지막 문장까지 따로 놀아서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 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주제가 설정이 되었을 때 거기 사용되는 화제나 핵심어가 있다면 이 화제나 핵심어에 맞는 내용이 그 다음에 무조건 연결되는 게 와야 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마침표나 쉼표가 있는 이 단어들이 중요한 거야. 왜? 얘가 키워드거든, 그 문장에. 그럼 또 이걸 받아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던지겠지. 그럼 또 받아가겠지, 이렇게. 그지? 요렇게 해서 던지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글, 쉽게 말하면, 야, 이 글은 전후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참 잘 썼다, 논리적으로 잘 글을 썼구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앞에 문장을 잘 연결하는 요소를 썼느냐. 알겠어? 학생들이 써놓은 거나 누가 써놓은 글을 읽었을 때 왜 갑자기 이 얘기하다 딴 얘기해?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서든 전체를 볼라 하지 말고 무조건 앞에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봐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해라. 자, 먼저 처음에 보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럴 때는 이 like가 전치사로 쓰이죠, 그죠?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야. 맞지? 역할은 울타리와 같다. 그럼 이때 이 they가 주어가 대명사니까 이 역할을 부연 설명하겠지, 그지? 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allow, 허용하다야. 즉 우리에게, 이거 간접 목적어입니다. 어떤 양의 자유를, 이게 직접 목적어지, 자유를 준다는 거야. 하지만 자유를 준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자유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Suppose,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듭니다. 뭘 생각하냐면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결심을 했단 말이지. 이 결심은 그녀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드레스를.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러지? 질질 끌고 다니고 하니까. 또는 또 한 남자가 있어.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예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가 되겠지. 한 남자, 이 사람은 그가 입지 않겠다는 거지. 뭐를? 바로 넥타이나 정장을 입지 않겠다라고 역시 결정을 한 거야. regardless of은 상관없이야. 이 전치사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그 말에 상관없이 넥타이를 매지도 않고 정장을 입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제 1번부터 이제 갑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서 갑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다. 자,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들은 stick to라고 하는 표현은 집착하다야. 그들의 결정에 집착 또는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come along이란 말은 공식적인 행사가 나타났다. 즉 공식적 행사가 발생했을 때, 그러나 이와 같은, 즉 공식적 행사가, 예를 들죠. 첫 번째, 가족의 결혼식이나 또는 funeral, 장례식, 이런 경우에, 맞지? 야,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청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지? 내 정장 안 입는다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들은 쉽게 굴복을 하다라는 단어가 cave into야. 이게 동사죠. 어떤 규범에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범은,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냐하면 요 뒤에 find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 overwhelming 하면 이건 목적격 보고 이게 압도적인 이런 뜻이거든. 이 규범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장례식에 청바지 입고 좀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적 압박감, 얘가 주어다. 요까지를 묶어야 돼. 이 사회적 압박감은 discourage라는 말은 못하고로 낙담시키다, 막는다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뭘 못하느냐? from이 붙죠. 전치사죠.
바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fulfilling하면 따르는 거지. 이게 첫 번째라.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여기도 ing니까 요 두 번째가 요렇게 걸려서 사회적 규범을 채워 넣는다. 이 말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commit, 선언하게 하죠. 무엇을 헌신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된 사회적인 convention,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 하기도 하고 관습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전통에 우리 자신이 몰두하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것도 이 행동에 있어서. 그렇다면 거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침을 따릅니다. 맞죠? 그럼 이러한 지침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norms야, 규범이야. 근데 이 3번을 읽어보면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전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했잖아. 안 한다는 뜻이거든, 아예. 여기는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또 뒤에 읽어보면 봐라. follow가 나오기 때문에 또 따라야 된다는 뜻이 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에 있어서 appropriate라는 단어는 적절한, 알맞은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여기 for에 걸려서 전치사로 갑니다. 우리들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 이 지침을 우리는 따라야 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이때 few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귀찮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제약에 이와 같은 이 서치가 얘기했던 게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은 제약에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for 왜냐하면 이 큰마디에 for는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화가 너무너무나 쏟에서 올려 이 throughout 하면 너무너무나 완전히 다 통해 있어서, 즉 사회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보통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 역할이 indicate, 나타내주고 있는 것, 또 그것이 적절한 것, 됐나? 그것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즉 사회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역할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